여자가 뭐하러 군대에 와서 설치고 난리야?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랬나? 조중령의 거친 목소리가 회식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5살의 김지윤 소위는 맥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윤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머니 이윤경처럼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이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투스타 여군 장군인 어머니를 보며 자란 지윤에게 군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꿈 그 자체였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군인이요! 라고 당당히 대답했던 지윤의 모습을 어머니는 지금도 자랑스러워하곤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윤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연예인이나 의사를 꿈꿀 때 지윤은 오직 육군사관학교 입학만을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했고 학과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힘들면 다른 길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윤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던 날, 지윤은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죠.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합격 발표 날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한 지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딸을 꼭 안아주며 함께 기뻐하셨죠. 육사에서의 4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혹독한 체력 단련, 끝없는 학과 공부까지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냈죠. 졸업식 날 어머니가 직접 달아주신 소위 계급장의 무게를 느끼며 지우는 진짜 군인이 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대에 배치된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박대위는 지훈을 보자마자 여자는 군대에서 커피나 타야지 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서중사는 더 비열했죠. 소위님, 저는 녹차로 부탁드려요라며 농담을 가장한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사들까지 소위는 병장보다 아래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다 과정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제외되고 업무 배정에서도 소외되었어요. 다른 동기 남자 장교들은 이미 실무에 투입되어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지훈만 혼자 사무실 구석에서 의미 없는 잡무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님, 힘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건 김하늘 병장뿐이었어요. 22살의 이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는 지훈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다른 선임들 눈치를 보느라 공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었죠. 또 다른 여군인 이소영 하사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소영은 지훈보다 먼저 부대에 온 선임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참을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냥 참으십시오. 어차피 바뀔 건 없습니다라는 이소영의 말에서 지우는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지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일까? 어머니처럼 당당하고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밤마다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조중령이 주관하는 회식이 있었어요. 지훈도 참석해야 했죠.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조중령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김소희. 넌 왜 군대에 왔나? 시집갈 나이에. 저는 어머니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 투스타 준장이십니다. 지훈이 조심스럽지만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조중령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 참모 총장이다. 회식 자리가 폭소로 터졌어요. 지훈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중령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 참모 총장이다. 그 말과 함께 터진 부대원들의 폭소 소리까지. 지훈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심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나서 지훈은 조용히 생활관 밖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이윤경 장군의 침착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훈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첫 임관일부터 시작된 박대위의 무시와 조롱, 서중사의 성희롱성 발언들, 업무에서의 소외, 그리고 어제 조중령이 한 말까지. 말하는 도중 몇 번이나 목이 메었지만 지훈은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워요. 제가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지훈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시간이 지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아니면 그 정도로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군인이 되지 말았어야지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윤경 장군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알겠다. 기다려.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훈은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머니는 똑같은 목소리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날 학교에 나타난 어머니를 본가에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의 당황한 표정을 지훈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편 이윤경 장군은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해당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오랜 전우인 윤강철 군단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계급은 한 단계 위였지만 끈끈한 동기 사이였습니다. 강철아, 급한 일이 있어. 내 딸이 배치된 부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윤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훈이가? 윤강철 군단장도 지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조카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윤경은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윤강철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군 전체의 문제지. 바로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런데 혹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좀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윤경의 말에 윤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모총장님께도 보고해야겠네. 이런 일이 다른 부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 윤강철의 제안에 이윤경도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정태우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에는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여군 장교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 문제, 그리고 부대 내 위계 질서의 문란함까지 참모총장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 즉시 현장 확인이 필요해. 참모총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해당 부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대대장실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조중령의 얼굴이 갑자기 파랗게 질렸다는 말도 있었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아. 부대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박대위와 서중사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훈을 귀찮게 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어요. 심지어 지훈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위님, 오늘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간부들이 다 긴장한 것 같은데. 김하늘 병장이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 지훈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중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후에 받은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에서 온 전화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내일 특별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부대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어요. 누가 왜 감사를 오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설마 김소희 때문인가? 조중령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신참 소위 하나 때문에 감사가 올 리가 없지. 하지만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점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조중령은 밤새 뒤척인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고 박대위와 서중사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특별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오는 거야? 박대위가 서중사에게 속삭였어요. 글쎄요. 사단에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하던데. 서중사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조중령이 전체 부대원을 대상으로 긴급 훈시를 했어요. 오늘 상부에서 감사가 올 예정이다. 모든 부대원은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고 평소보다 더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라.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제 어머니와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뭔가 하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소위 한 명의 고충 때문에 감사가 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경 부대에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훈련용 헬기련이 생각했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대 상공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우리 부대에 착륙하려는 것 같은데? 김하늘 병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부대원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흩날리며 프로펠러 소음이 부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조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정도 규모면 최소 4단급 이상의 인물이 오는 건데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군복을 차려입은 인물이 내렸어요. 어깨에 별 2개가 반짝이는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또 헬기가 와 부대원들의 술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별 3개를 단 중장이 내렸어요. 윤강철 군단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엄중했어요. 박대위가 조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대장님, 군단장님까지 오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닥쳐. 조중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3번째 헬기가 착륙하자 온 부대가 숨을 죽였습니다. 별 4개를 단 대장이 내린 거였거든요. 정태우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서중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참모총장이 직접 온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최고 지휘관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지훈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정말 어머니가? 하지만 아직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조중령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별 9개가 동시에 자신의 부대에 나타났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참모총장이 부대 본부 건물로 향하자 윤강철 군단장과 이윤경 사단장이 그 뒤를 따랐어요. 3사람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갑자기 확성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부대원들이 우르르 운동장으로 몰려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335 늘어져서 집합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 긴장한 채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마쳤어요. 조중령도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박대위와 서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당황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부대원은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명한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윤경 사단장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어머니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딸을 향한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하신 일이구나. 지우는 그제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별 9개가 떴다는 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완전한 참교육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어요. 조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 참모총장이다. 그런데 정말 투스타 엄마가 참모총장과 함께 나타난 거였습니다. 모든 간부는 대대장실로 집합하라. 정태우 참모총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중령을 비롯해 박대위, 서중사 등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떨리는 다리로 대대장실로 향했어요. 참모총장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옆에는 윤강철 군단장과 이윤경 사단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중령. 참모총장이 조중령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 조중령이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나? 참모총장의 질문에 조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조중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술에 취해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 척하고 싶었어요. 김지윤 소위의 어머니가 투스타라면 자신은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했다면서 이윤경 사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서 있는 분이 바로 그 투스타 사단장이고 앞에 서 있는 분이 진짜 육군 참모총장이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답변하라. 참모총장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조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지만 참모총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후배 장교를 모독해도 되는가? 게다가 성희롱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윤강철 군단장이 끼어들었어요. 박대위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지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여자는 군대에서 커피나 타야지라고 했던 말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박대위. 이번엔 이윤경 사단장이 박대위를 불렀습니다. 예, 사단장님. 박대위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김지윤 소위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했나? 그게 박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윤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잡무만 시켰어요. 대답 못하겠나? 그럼 내가 말해주지. 커피 심부름, 청소, 복사 같은 일만 시켰다고 들었는데 이윤경 사단장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박대위가 변명을 시도했지만 참모총장이 다시 말을 끊었어요. 충분히 들었다. 서중사. 예. 서중사가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녹차 타달라고 했다면서 농담이라고 생각하나? 참모총장의 질문에 서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지훈을 비롯한 부대원들이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소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하늘 병장이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투스타 사단장이셨다니 놀랍습니다.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어머니가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소영 하사도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위님,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동안 비슷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정말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참는 게 익숙해져서 소위님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소영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참모총장은
부대 내 여군 차별 실태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했고 간부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윤강철 군단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군대가 아니라 사조직이군. 참모총장의 말에 조중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부대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라. 이윤경 사단장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조중령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술에 취해 한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난 육군 참모총장이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투스타 엄마와 육군 참모총장이 함께 나타난 거였거든요. 박대위와 서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여군을 하대하고 무시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질 상황이었어요. 김하늘 병장, 면담실로 들어오시오. 윤강철 군단장의 명령에 김하늘이 긴장하며 들어갔습니다. 면담실에는 참모총장과 군단장, 그리고 이윤경 사단장이 앉아 있었어요. 편안히 앉아라. 참모총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알기 위해 왔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김하늘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훈 소위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사실 김지훈 소위님이 부대에 오신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나? 이윤경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대위님이 소위님을 보자마자 여자는 군대에서 커피나 타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위님 표정이 정말 충격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김하늘이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는 어땠나? 서중사님이 매일 소위님, 녹차 좀 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농담이라고 하시지만 소위님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직된 김하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일은 없었나? 김하늘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조중령님이 소위님한테 성희롱을 하셨습니다. 예쁘긴 한데 쓸모가 없다고 하시고 시집갈 나이에 뭐하러 군대에 왔냐고도 하셨습니다. 참모총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식 때는 김하늘이 말을 멈췄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윤강철 군단장이 다그쳤습니다. 소위님이 어머니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시니까 조중령님이 내 엄마가 투스타면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소위님이 정말 많이 울상이 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총장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김하늘 병장, 수고했다. 나가도 된다. 참모총장이 말했고 김하늘이 경례 후 나갔습니다. 이어서 이소영 하사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이소영이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소영 하사, 김지훈 소위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시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소위님보다 먼저 왔는데도 간부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업무 배정에서도 항상 제외되고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박대위님이 저에게도 여자들은 원래 꼼꼼하니까
청소나 정리 업무가 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중사님은 여군들은 남자 부대원들 사기 진작용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윤경 사단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지윤 소위가 와서 달라진 게 있나? 네. 소위님이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이소영이 나간 후 김상병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지훈을 무시했던 병사였습니다. 김상병, 김지훈 소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상병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따라서 소위님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간부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따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나? 소위님이 혼자 계실 때 보니까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특히 김하늘 병장이 소위님을 도와드리는 걸 보면서 저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소위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대원들의 면담이 끝나자 상황은 명확해졌어요. 부대 내 여군 차별과 성희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간부들이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던 거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군. 참모총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시 조중령을 비롯한 간부들이 불려왔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이미 패배감으로 가득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모총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군대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 여군에 대한 조직적 차별과 성희롱, 업무 배제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조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모총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기회? 참모총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지훈 소위에게는 기회를 줬나? 이소영 하사에게는 기회를 줬나? 지금부터 징계 조치를 발표한다. 참모총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대대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중령을 비롯한 간부들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조중령. 참모총장이 조중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배 장교에 대한 인격 모독, 성희롱, 그리고 부대 기강 회의의 주범. 즉시 직위해제하고 전속 조치한다. 참모총장님. 조중령이 벌떡 일어나며 간청했지만 참모총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더 말하고 싶나? 그럼 군사법정에서 성희롱 혐의로 처벌받을 준비도 되어 있나? 참모총장의 차가운 말에 조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대위. 이번에는 윤강철 군단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군 장교에 대한 업무 차별과 인격 모독. 중대장 보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본부대 행정보급관으로 전보 조치한다. 박대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중대장에서 행정보급관으로 좌천되는 건 사실상 군 생활 끝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서중사. 이윤경 사단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 반복과 후배 장교 모독, 계급을 강등하고 다른 부대로 전속시킨다. 사단장님, 제발. 서중사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윤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발. 김지윤 소위가 얼마나 제발이라고 속으로 외쳤을지 생각해 봤나? 이윤경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부대는 즉시 특별관리 부대로 지정한다. 앞으로 석 달간 매주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여군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밖에서 기다리던 부대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실에서 들려오는 엄중한 목소리들을 통해 심각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소위님, 정말 시원합니다. 김하늘 병장이 지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야 했나 하는 미안함도 있었어요. 이소영 하사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위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위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사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소영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마지막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중령,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참모총장이 조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김지윤 소위에게 뭐라고 했나? 조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내 엄마가 투스타면 저는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그래. 참모총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체 누구인가? 육군 참모총장님이십니다. 조중령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그렇다. 그리고 저분은? 참모총장이 이윤경 사단장을 가리켰습니다. 투스타 사단장님이십니다. 맞다. 자네 말대로라면 자네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군. 참모총장의 말에 방 안의 다른 간부들도 숨을 죽였어요. 조중령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군에 지시를 내리겠다. 윤강철 군단장이 말했어요. 여군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은 즉시 군사법정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대에 여군 인권보호관을 배치하겠다. 이윤경 사단장도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딸들이, 우리 후배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 징계 조치가 모두 끝나고 참모총장이 일어섰어요. 이제 김지윤 소위를 불러오시오. 잠시 후 지윤이 긴장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3명의 고위 장성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김지윤 소위. 참모총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윤이 경례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윤경 사단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군인의 길을 걸어라. 어머니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오늘의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징계 조치가 발표된 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중령이 즉시 부대를 떠났고 박대위도 중대장 업무에서 물러났어요. 서중사는 계급이 강등되어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죠. 별 9개의 위력 앞에서 부대의 권력 구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위님. 이소영 하사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대대장은 여군 장교들을 따로 불러 면담을 했어요.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보고하세요. 지훈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남자 동기들과 똑같은 작전 관련 업무였어요. 더 이상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 업무가 아니었죠. 소위님, 이 작전 계획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지훈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김하늘 병장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위님, 정말 대단합니다. 용기를 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하는 거야. 하늘이가 증언해줘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상병도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소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훈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부대 전체의 여군 인권보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이었어요. 강사로 온 교육관이 말했습니다. 성별은 능력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군인의 길을 선택한 동료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부대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병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군 장교분들께도 제대로 경례하고 존댓말 사용하겠습니다. 한 병사가 교육 시간에 발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부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은 아침마다 당당하게 부대에 출근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죠. 지훈 소위, 오늘 작전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 발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지훈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어요. 회의실에서 지훈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부분을 작전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상급자가 지훈의 의견을 채택했어요. 지훈은 그때 처음으로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이소영 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요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후배 여군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맡게 되었어요. 후배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군대가 될 것 같아요. 지훈이 희망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대에는 여군 고충 상담실도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였죠. 김하늘 병장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계급대로 실력대로 대우받는 부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진짜 군대지.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시간, 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군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훈아,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몰랐던 일들이 많았구나. 이윤경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지훈아. 내가 이미 충분히 멋진 군인이야.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잖아. 부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진짜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정기 감사에서도 모범 부대로 평가받을 정도였어요. 지우는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소위, 이번 작전 계획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높게 평가했어요.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지훈을 칭찬했어요. 지훈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더 이상 성별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소외되지 않았죠. 소위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정말 좋아졌어요. 김하늘 병장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부대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예요. 이소영 하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때문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이제는 후배 여군들이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어. 이소영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김상병을 비롯한 다른 병사들도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모든 부대원을 동등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소위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김상병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 부대원이 모여서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죠. 성별,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모범적이었던 부대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어요. 김지훈 소위입니다. 작전 계획 수립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부대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지우는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이윤경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딸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윤경이 따뜻하게 물었어요. 정말 좋아요. 이제는 진짜 군인이 된 기분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윤경은 부대를 둘러보며 완전히 변한 모습에 만족했어요. 부대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사단장님, 지훈 소위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 자랑입니다. 새로운 대대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부대 만들어주세요.
이윤경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윤경은 딸과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윤아, 그때 전화했을 때 정말 힘들었지? 이윤경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미안해. 내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이윤경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는 후배들도 저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지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윤경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지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구나. 어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고 싶고요. 지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군인이야.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으니까. 이윤경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 지윤이 어머니 앞에서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앞으로도 더 좋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윤경도 딸에게 경례로 답했어요. 충성, 언제나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날 밤 지윤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져 울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부대는 이제 정말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부대원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윤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별 9개가 뜬 그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지윤은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후배들의 든든한 선배로서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멋진 여군 장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